안녕하세요. 집집입니다. 중개사법 6번째 시간은 중개보수 수수료와 거래정보망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보수는 간단히 보고 기출 위주로 넘어갑니다. 중개보수의 계산 방법 기억나시나요? 임대차 보증금 계산 방법은 월세 100을 곱한 후 더해주는데요. 다만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곱하기 70을 해서 더해줍니다. 암기 코드는 오미자차인데요. 5천 미만은 곱하기 70, 5천 미만은 곱하기 70. 종목짓으로 올 수 있으나 이 암기 코드 꽤 좋더라고요. 다음은 보수효율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보수효율의 암기 코드는 529 12 15 6 5 4 5 6 7. 임대차는 516 12 15 5 4 3 4 5 6 입니다. 매매 교환이 529, 임대차가 516인데요. 표 함께 보고 따라하면 외워집니다. 또한 기타 주택 외 상가와 토지는 0.9%,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와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 내에서 협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있는데요. 주택은 국도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이외에는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시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국도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는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지문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럼 실비는요? 실비는 무엇으로 정할까요? 실비는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시도조례로 정하겠죠. 그렇다면 분양권은 보수가 어떻게 될까요?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기납입액의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하던 실비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대지환 날로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실비가 존재하는데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을 파는 사람이 내야 할까요? 아니면 집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할까요? 네, 바로 집을 파려는 즉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그럼 살려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실비를 지불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금 등의 반환체 모의행 보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까요? 네, 공매 대상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수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바로 시군구 조례로 시험응시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자격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은 시도지사인 줄로만 알았더니 자격증의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 운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방금 나열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 등록증과 자격증의 재교부가 있습니다. 첫 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때에는 어떨까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본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복습.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거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은 중개사법 4번째 시간 협회편을 다시 보세요. 다음은 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간단하게 개공 상호간의 정보교환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공과 의뢰인간이라거나 공인중개사라고 나오면 땡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체계입니다. 지정권자는 국장이며 지정요건은 국도교통부령에 따르는데요. 이 요건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거래정보망은 5글자니까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 500명은 2개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 500명은 2개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 500명은 2개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파트들과는 다르게 거래정보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거래정보망에서 원본이라는 말이 나오면 땡입니다. 요건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 바로 이자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사비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그리고 신청서 및 해당 개봉의 등록증 사본과 부가통신사업신 보서를 제출했음을 알려주는 서류, 마지막으로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 지문은 너무 쉬워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이 이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언제 지정서를 교부해 줄까요? 이 부분도 국장이랑 숫자가 들어가서 출제하기 딱 좋은데요. 국장은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기출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나온 적도 있는데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거래정보망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암기 코드는 거운정해인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도 취소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때려버립니다. 또한 정보를 거짓이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1 이하 행정형벌까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후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시간에 확실히 머리에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 취소 사유는 청문 대상이며 해산과 사망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문 없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망은 참 숫자를 받고 출제하기 좋은 파트네요. 짧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동으로 외워지고 자동으로 합격합니다. 오늘도 합격의 길만 걸으세요.